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아마 5월 8일 날짜, 한국에서 5월 9일이죠. 뉴스를 보시고 제 생각이 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누르시는 거라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한 뉴스를 보자마자 김원이 이거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제가 방송한 이유가 있던 거고,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렸던 내용이 어떤 분에게 마음에 안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겐 그래도 좀 사실적인 내용들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으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기다렸던 내용이었어요. 왜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탑시크릿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갖고 있는 UFO, UAP 자료를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그게 1차 자료가 풀린 겁니다. 사이트가 오픈이 됐어요. 그리고 양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사이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전쟁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따가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카테고리에 아예 UFO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간략한 설명과 함께 이거 왜 공개하는지, 그리고 자료들이 릴리즈 1이라고 해서 쭉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총 17페이지까지 있죠. PDF 파일과 사진 자료들, 영상 자료들까지 해서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총 17페이지까지 있는데 PDF 파일 하나당 무게가 좀 많이 무겁습니다. 진짜 많은 거는 뭐 148페이지 정도가 들어가 있고, 용량도 원본으로 아예 들어가 있어가지고 꽤 큰 용량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화소 다운시키는 거 없이 그대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찍고 있는 거라서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양이 엄청 많았는데 그냥 정리하고 그냥 전달해드리면 복잡하잖아요. 뭐 간단하게 언론 뉴스에 있는 내용으로 보시는 정도보다는 조금 더 깊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걸 다 다운받았고요. 다 읽었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가지 섹션으로 분리를 했어요. 저기에 공개된 자료는 총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의 각각에 대한 부분들, 뭐 제가 문서까지 다 읽어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는 정도, 어떤 영상을 공개했다라는 정도로 4가지를 얘기하고, 최종 결론은요, 우리 각자가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그래서 오늘 그런 취지로 해서 하나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승인입니다. 2026년 5월 8일 날짜. 미국 행정부가 유례없는 대규모 기밀 파일을 해제했습니다. 미확인 변칙 현상, UAP라고 부르죠. 이거에 대해서 전례 없는 투명성을 실현하고자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약을 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기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비밀 분류지에 숨겨져 왔던 이 기록들, 오랫동안 정당한 추측의 불씨가 되어 왔다. 이걸 인정하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 음모론 생기는 거 당연한 거다. 이제 모두가 확인해야 될 때다. 이번 기밀문서 해제 공개는 전례 없는 투명성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진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제 생각 아니고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성명에 대한 사인은요, 피트 헤그세스요. 미국 국방부 장관이죠.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올라온 부서는 전쟁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확인해봤더니 육군을 주로 관장하던 부서 국방부의 보조 명칭으로 쓰는 거라고 해요. 공식 명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공보, 의전, 비법정 문서 같은 데 쓰일 수 있다 정도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1차 기밀 문서 릴리즈 첫 번째가 발표됐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릴리즈 1이죠. 이제 앞으로 릴리즈 2 몇 주 안에 또 낸대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릴리즈 1만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 총 120개, 비디오 28개, 사진 자료 14개, 파일은 총 162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요, 정리를 조금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일단 4가지 분류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요, FBI입니다. 사실 저 좀 놀랐어요. 소문으로만 알았고 그동안 그냥 몇 가지 자료들로만 봤던 건데 FBI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UFO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걸 저도 문서화돼 있고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일단 FBI 초기 파일 번호로요, 62HQ83894라는 번호로 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양 진짜 방대합니다. 지금 이 페이지만 놓고 봐도요,
말할 것도 없어요. 요즘 천천히 내릴게요. 혹시 문제 생길까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직접 쓴 글들, 인터뷰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로 해서 파일이 전부 보관되어 있고요. 낯익은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예. 각종 로스웰 사건부터 이런 신문에 나왔던 내용,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까지 전부 다 수집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FBI가요. 분석을 쭉 해왔다라는 뜻입니다. 연대를 좀 살펴봤는데 1947년도부터요. 1968년까지 비행 원반 보고서라는 걸 되게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명칭이 적혀 있어요. 비행 원반이요. 그리고 실제로 원자력 시설 인근에서 목격담이 나오게 되면요. FBI가 바로 출동합니다. 다 들어요. 들어보고 체크하고 확인해보고 조사 기록을 보고서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연방정부가 검토하고 있었던 이제 추진 시스템 있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외계인 그 추진체, 그런 거와 관련된 기술 제안서의 내용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외계인 정말 찾은 거냐? 외계인 고문한 거 맞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제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에도요. 1947년 로스웰 사건 당시의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으로 적혀 있어요. 처음에 착각했다. 나중에 봤더니 뭐 비행 뭐 항공 풍선이었다. 막 이런 거 있죠. 뭐 기상천측 그 뭐 날씨 관리하는 그런 거였다. 뭐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자, 이런 페이지는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문서는 정말 앞에 거랑 똑같은 거 아니니 멈춰서 보시면 다른 거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런 문서들이 계속해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요. 비행 접시와 관련되어 있는 수사 기록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목격자들, 그 증언들, 그리고 어디서, 언제,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다 정리해놨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실제 원반형 비행 접시 목격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항공기재사령부가 직접 관심사안이다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FBI가 조사했다. 그리고 당시에도요. 항공기재사령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부정을 해왔지만 미국은 1940년대부터 원반형 비행체, UFO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한 건 사실입니다.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프랑스 협회 코메타에서 작성한 UFO 독립보고서입니다. 이게 1999년에 루머처럼 돌긴 했어요. 이런 게 있다더라. UFO를 연구했다더라. 그냥 돈을 소문이었죠. 실제 존재하는 문서입니다.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항공보고서입니다. 저 이것도 보고 좀 놀랐는데요.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1955년 10월 14일자 항공보고서인데요. 이거 발견한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본 물체에 대해서 폭로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아이 거짓말하지 마. 그냥 말만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식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존재하는 보고서였습니다. 1955년 10월 14일자 보고서인데 이게 소련 트랜스카프카스 지역에서 발생했던 이상한 비행기에 대한 목격담이에요. 이게 누가 확인한 거냐면 당시 리처드 러셀 의원이 발견한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UFO 목격담 기록인데 그 존재 증거가 있던 거예요. 실제 그때 당시 러셀과 보좌관 그리고 군 관계자가 소련 카스피해 인근 지역을 기차로 이동하다가 같이 본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대의 원반형 비행체가 수직으로 뜨더니 엄청난 속도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술로는요 불가능했다고 해요. 수직 이동 착륙, 초고속 비행 전형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한 거죠. 해서 이 문서 자체가 최고 보안 등급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요. CIA, 거기까지 나오죠. CIA와 공군 정보국이 철저하게 신문하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당시에 그들이 봤던 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냉전에 대한 부분이 껴있기 때문에 소련의 기술력인가? 라고도 생각해 보는 것도 당연한 거죠. 거기에다가
UFO를 연구해왔잖아요. 원반이다. 그때 기술력으로는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걸 혼자만 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봤다. 군 관계자까지도. 해서 이걸 탑시크릿으로 분류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 파일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파일은 케네디 행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1963년 7월 18일 문서가 공개된 건데 대통령 직속의 국가항공우주위원회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외계 인종이요. 외계 인종에 대한 견해를 토의합니다. 발견됐다는 게 아니라 외계 지성체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한 세부 계획을 얘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할지. 자, 중요한 거 얘기 드릴게요. 1963년 7월 18일 탑시크릿 문서가 뭐라 그랬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외계 지성체가 발견될 경우, 그러니까 발견된 건 아닌데 발견될 경우 대비한 세부 계획을 하나씩 하고, 또 하나 이거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이때 당시에 이 논의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찾자.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행정부 시절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에 대해서 만약 존재한다면 이런 걸로 만든 게 아니에요. 언제요? 그러니까 if를 깐 게 아닙니다. 만약이 아닌 언제 보았을 수도 있다.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다. 라는 거에 대해 논의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외계 생명체가 나왔다는 거 아니고요. 우리 이건 진짜 팩트니까. 외계 생명체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밤 라자르 거짓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문서를 부정하시고 밤 라자르 말을 믿으셔도 돼요. 밤 라자르는요. 로즈웰 때 추락을 했고 UFO가 외계인 사체가 있었고 같이 안에서 연구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하고 뭐 이상한 반물질 나온다 막 지금도 얼마 전에 나와서 그런 거 유튜브에서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서 무슨 얘기하고 있죠? 1963년 7월 18일 내용입니다. 탑시크릿이요. 외계에 지성체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서 세부 계획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럼 그 전에 발견됐었어야죠.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안 되죠. 외계 생명체랑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하든가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하든가. 근데 여기는 지금 발견되면 언젠가 발견되면 이렇게 해보자. 상황이 안 맞죠. 로즈웰이 훨씬 전이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비밀 문서가 공개되고 나서 한 가지 느낀 건 라자르가 거짓말한 게 증거로 다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던 51구역 그 지하에 있었던 뭐 외계인부터 뭐부터 이런 문서가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그랬던 거죠.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분명 FBI도 연구를 했고 국가적으로도 알고 있었고 외계 생명체 혹은 UFO에 대한 걸 인지하고 조사한 거 팩트입니다. 준비했고 정리했고 계속해서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외계 생명체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체크해 놓은 겁니다. 이 문서 내용이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1952년 워싱턴 DC에 UFO 대소동이 한 번 있었어요. 백악관 상공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출현했는데 레이더로 포착이 돼서 전투기까지 출격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루머가 아니었더라고요. 이번에 기밀문서가 해제된 겁니다. 당시에 프로젝트 블루북을 통해 그 현상을 조사했고 내부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내용들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로만 끝났던 거였을까요? FBI가 자료들을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한번 들어가서 봐볼까요? FBI 자료요. 페이지 번호는요. 약 11페이지 정도부터 FBI 이제 주장했던 문서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FBI 포토라고 나와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실까봐 확대 좀 하겠습니다. FBI 포토라고 해가지고 내용들이 적혀있는데 이렇게 딱 눌러보면요. 사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물체가 발견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찍혀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자료들입니다. A2 이런 자료. 이거 이따 영상으로도 볼게요. A3 포토요. 그래서 보시면 A1, 2, 3에서 이 물체가 이동하는 캡처본이고요. FBI가 정리해둔 내용이다 라는 부분으로 현재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서 11페이지부터 있거든요. 총 14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문서도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뉴스에 도배된 사진이죠. 이 사진입니다. 이게 딱 보시면 이게 뭐야 싶으실 겁니다. 아니 야 이거 뭐 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뭔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아닙니다. 이거 최근입니다. FBI는요. 최근까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40년대부터 지금까지도요. 2023년 9월에 발생한 목격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격 보고가 들어와서 그 현장에 직접 가서요. 봤다라고 얘기하는 이 뒤에는 사진은 진짜입니다. 이 사진에 그 목격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그려서 삽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고서가 된 거고 기밀로 돼 있던 겁니다. 내용을 이번에 공개된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면 타원형 청동색 금속체였다. 공기 역학적인 날개나 엔진이 없는 매끄러운 타원형의 모습이었다. 길이는 약 40에서 60m. 보잉 737 기종과 비슷하거나 좀 더 큰 것으로 추측. 소형 드론이나 기상풍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목격자들이 얘기하는 건 물체가 서서히 다가오는 게 아니라 강렬한 빛 속에서 갑자기 나타났고 이동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사라졌다. 이거 뭔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맨날 나오는 그 UFO 얘기죠. 2023년 9월 발생 보고 내용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FBI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죠? UFO를 봤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가서 작성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왜? 관심이 많으니까. 꾸준히 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FBI가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현재까지는요. 릴리즈 1까지만 보면 FBI의 1940년대부터 2025년도까지의 기록을 살펴봤을 때 외계 생명체, UFO라고 딱 찍어서 증거 사진이나 자료가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좀 정리라고 결론을 내려보면 미국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부정을 해왔습니다. 정확히는 침묵을 해왔죠. UFO와 관련된 내용들을. 근데 이 부분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했고 빠르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건 사실입니다. 단, 첫 번째 섹션 FBI가 얘기하는 부분에서의 외계인 생명체의 존재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기한 목격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션은 이렇게 FBI 쪽은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조금 쉬어가는 타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저도 이거 좀 놀랐어요. 1985년부터 2025년 말까지요. 각 국의 대사관에서 목격했던 기록들이 들어온 겁니다. 아,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움직였구나 라는 문서였습니다. 저도 이런 게 있을 줄 몰랐거든요. 아, 이게 그냥 각국이 알아서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그런 걸 하고 있었구나. 찾아보니 1994년 타지키스탄의 기록도 있고요.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조지아, 멕시코, 카자흐스탄, 각국 어느 별의별 나라에서 다 보고서를 같이 보내고 확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면 찾아보고 있었다라는 건 확인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공개했던 세 번째 섹션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딥하거든요. 바로 우주비행사들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문서는요. 제네미 7호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네미 7호는 미국의 10번째 유인 우주비행선입니다. 네. 우주비행사 제임스 짐 러벨과 프랭크 보먼, 그리고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유인 우주비행센터, 현 존슨 우주비행센터입니다. 교신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보기를 목격했다. 보기. 여기에 그 말을 해요. 교신할 때. 이거 비밀로 있던 겁니다. 보기가 뭐지를 찾아봤는데 당시 우주비행사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항공기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해요. 보기라는 말이. 해서 보기를 목격했어 라고 센터에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파편 더미에 대한 얘기도 해요. 뭔가 파편도 되게 많다. 이런 보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으로만 돌았던 그 내용들에 대해 진짜 공개를 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좀 세부적인 묘사를 얘기해보면 수백 개의 작은 입자들로 구성된 아주 많은 양이다. 그리고 봄원 자체가 이 입자들이 우주에서 약 4마일, 약 6.4km 정도 거리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검은 배경을 바탕으로 햇빛 속에서 빛이 나고 눈부신 물체와 그 위에 수조개의 입자들이 있는 것 같다 라고 관찰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단에 적혀 있어요. 봄원에 의한 UFO 목격이다 라고 주석을 아예 달아놨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제가 이거 무조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전에 올렸던 두 번째 미션 보셨죠? 우주비행선. 거기에 보면 영상에 얼음 파편 같은 게 되게 많이 보이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거 착각하는 사람들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초기에 우주에 나갔던 우주비행사들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비행차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엔 이게 놀라웠던 게 사실입니다. 예상을 못했으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도 똑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폴로 12호에 대한 기록입니다. 1969년이고요. 미국의 네 번째 유인 달 탐사선 미션이었죠. 우주비행사 두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던 그 미션인데요. 1969년 11월에 작성된 아폴로 12호 그 교신 녹취록의 일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주비행사들이 당시에 미확인 현상을 보고하거든요.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약 1시간 정도 경험했고 두 번째는 약 2분 정도 경험한 걸 얘기해요. 우주비행 5일차 때 경험한 내용을 찾아보면 달 착륙선 조종사 앨런 빈이요. 선내에 있는 광학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로 날아가는 입자들과 번쩍임 같은 걸 봤다고 얘기합니다. 달을 탈출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죠. 6일차에는요. 캡틴이었던 찰스 피드 컨레드가 이런 말합니다. 착륙선 있죠. 우주선. 착륙선 외부에 떠다니는 파편을 봤다. 빛이 나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엔 그 내용은 적혀 있어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할 때 야 이거 그냥 절연체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파편이나 로켓 분리 잔해 아닐까? 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기록도 하나 확인됩니다. 아폴로 17호 1972년 기록입니다. 아폴로 17호 미국의 9번째 유인 달 탐사죠. 우주비행사 달 표면은 6번째 미션입니다. 1972년 12월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1일차, 2일차, 3일차 9분, 2시간 10분, 6분 정도의 기록입니다. 1일차 때 사령선 조종사 로널드 에반스라는 조종사가 되게 밝은 입자 파편들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 같다라는 묘사래요. 공통적이죠. 옛날부터 아폴로 프로젝트 했던 우주비행사들은 다 무슨 빛나는 파편들을 본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2일차에 유지엔 서넌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몇 세트의 줄무늬 광선을 봤다. 광선이요. 양쪽 눈 사이에 뭔가 번쩍이는 강렬한 빛을 봤다. 기차 헤드라이트에 비유하면서 엄청나게 밝은 빛이었다. 3시간 가까이 이걸 봤다. 이건 시각적 착각이 아니라 물리적 개체가 우주에 있다라고 얘기를 나눕니다. 3일차였습니다. 달에 있는 그리말디 크레이터 북쪽의 달 표면에서 섬광을 봤다라고 외칩니다. 빛이 빵 하고 나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 있죠. 이때 당시에 우주비행사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빛이 보인다? 달에서 뭔가 빛이 확 난다? 깜짝 놀래죠. 그때는 그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2026년 살고 있죠. 얼마 전에 우주 프로젝트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달 대기에 뭐 없다 그랬죠? 달에는 대기가 아예 없습니다. 조그만 모래알 같은 것도 떨어지면 섬광을 일으킨다는 거 이제 과학기술로는 알아요. 하지만 당시의 우주비행사들은 그 장면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소문이 돌았을까요? 달에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다. 어디? 달 뒷면에. 빛이 난다. 우리가 가까이 가니까 막 움직인다. 어떤 게 뭐 추진체 같은 게 보였다. 이런 소문들이 돌았던 게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당시에는 놀랬을 법한 내용입니다.
자, 물론 모든 걸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특이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어서요. 자, 아폴로 11호입니다. 아폴로 11호의 내용이죠. 뭐 다 아실 겁니다. 세 번째 유인 달 탐사 미션인데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을 했죠. 1969년 7월 31일 이 문서입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그 달 착륙선 조종사 버즈 올드린의 이야기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달에 가까워졌을 때쯤에 상당한 크기를 가진 뭔가 어떤 비행체 같은 걸 봤다. 헌데 같이 갔던 승무원들끼리 결론을 내린 건 저 세턴5 로켓이다. 우주 발사를 했고 로켓이 떨어져 나는 우주 잔해가 되잖아요. 그거다. 그거일 거야. 라고 추측만 했습니다. 정답 아닙니다. 그리고 버즈 올드린이 또 남긴 글 중에요. 첫날 밤은 모르겠는데 둘째 날 밤에는 확실히 봤다. 모두가 다 봤다. 불 끄고 자려고 했는데 선실 내부에서 번쩍거리는 게 몇 분간 있었다. 그 안에서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봤더니요. 상당히 밝은 광원도 봤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우주비행사들끼리는 레이저다라고 지칭했다고 해요. 레이저가 왜 쏴질까요? 레이저가 쏴지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해서 이 보고서가 들어갔고 이거에 대해 나사가 공식적으로 뭐 결론처럼 이런 것일 거야 라고 추측하고 있는 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비행에서도 다 나왔어요. 아폴로 12호, 17호도 똑같이 경험했던 건데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입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 입자들이 망막을 건드리면 그게 섬광처럼 보이는데 우주 방사선 시각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현재 ISS에 있는 승무원들도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거기서 끝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밝은 레이저 빛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요. 당시에 그게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지구에서 달에 그 거울 달려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쏴가지고 반사되는 속도를 봐가지고 거리를 보는데 달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런 거 뭐 분석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지구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폴로 우주선에 쏴가지고 거리를 측정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비행사들이 그 빛을 본 것 같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여기까지의 내용들 일단 섬광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파편을 봤다. 그럼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공개된 아폴로 비행사 얘기에서 뭐 없죠? 우주 함대, 우주선 얘기 없습니다. 없어요. 다 읽어봤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1969년 아폴로 12호가 11월 달에 달에 폭풍의 바다에 착륙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거 뭘로 보이시나요? 달에서 사진 찍었는데 야, 저 앞에 저거 뭐야? 뭔가 길다란 이상한 섬광 같은 게 보였던 겁니다. 저 뭐지? 저 사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무언가 빛나는 물체 같은 것들이 계속 포착됩니다. 저 위에만큼 보였다는 게 아니라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구역에서 보인다 라고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물론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고 좀 그런 부분인 거죠.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어쨌든 저 안에 뭐 자세한 사진들까지 해서 확대해서 당시 분석했던 내용들까지 적혀 있으니까요.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는요. 렌즈 플레어 현상이다. 렌즈 플레어 현상이거나 아니면 그냥 렌즈에서 반사가 된 것들 혹은 픽셀이 깨진 것이다 라는 추측들만 존재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걸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진짜 뭐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요. 이번 릴리즈 1에 나온 나사 아폴로와 관련된 내용들 정보 공개 끝입니다. 자, 세 번째 섹션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되게 옛날이죠. 아폴로 12호도 1969년이니까.
이 옛날에 공개됐던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만 밝혀졌고 거의 다 감춰졌던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까지 나온 내용도 뭐밖에 없죠? 파편 봤다, 섬광 봤다, 레이저 봤다.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확히는 여기에도 그 말은 없어요. 외계인을 봤다, 우주 비행선을 봤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혹시 마지막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에 대한 부분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섹션은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으냐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요, 보고서입니다. 최근이죠. 내용들을 쭉 확인해 봤는데 사진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DOW-UAP라고 해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날짜에 발견됐다라고 해서 그 문서들이 쫙 4페이지부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뭐 시리아 라카티아 인근에서 미국 군사 플랫폼에 의해서 발견된 UAP다. 우리 맨날 보는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에 이렇게 점 같은 거 확 막 이동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 몇 개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가 지나갔죠? 질문입니다. 이거 뭘까요? 이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하실래요? 아마 보시는 분 다 똑같이 얘기하실 겁니다. 이거 미사일 아니야? 이거 UFO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서에는 UFO가 아니라 미사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여기다가 넣었을까요? 기밀문서 해제돼서 그냥 나온 거예요. 미사일이다라고 판명난 게 아니고요, 미사일인 것 같다여서 UAP로 분류가 된 겁니다. 미확인 비행체. 어쨌든 추측으로는 그렇다 정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똑같습니다. 저기 가운데 하얀 점 보이는 거 있죠? 저거 뭐냐? 이런 겁니다. 2022년 미국 군사 플랫폼에 탑재됐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있는 겁니다. 사람들 거의 다 비슷한 생각해요. UFO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 드론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보겠습니다. 어떤 물체를 따라가고 있죠. 이런 영상 많이 봤죠. 뭔가 빛나는 물체 같은 게 있어서 추격하듯이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클로킹을 하려고 했다가 일단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사라지는 그런 영상입니다. 2022년 그냥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보였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들에 보다 보면요, 어떤 건요, 전투기로 추측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전투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근데 제가 영상들을 보다가 제일 신기했던 영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 이게 뭐야 싶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UAP라고 분류를 할 때 외계 생명체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UAP는요, 미확인 비행체니까 미사일도 판명이 안 나면 들어가더라고요. 드론인 것 같은데 저게 정확하게 적군의 드론이다라고 판단이 안 되면 들어가서 이렇게 공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기밀이니까. 다 그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저한테요, 2023년 이 보고서 명칭 이름 DOW-UAP PR34요. 명칭으론 D33으로 적혀 있는 녀석인데 이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이 물체입니다. 자, 이동하는 장면은 보이시죠? 근데 이 물체가 요상하게 움직입니다. 보셨나요? 갑작스럽게 회전하는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전 이게 진짜 신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비행체지? 이게 드론이 과연 가능한 건가? 그 움직이는 모습 자체도 너무 빨라서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밑에서 보시면요. 밑에 지금 바닷가 해수면이 흘러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고도 비행에서요. 저렇게 갑작스럽게 자신이 날아가는 방향성을 틀면서, 그리고 추진체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의 기술력대로 얘기를 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연히 드론일 거거든요. 그리고 속도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약 80마일, 128km 정도의 속도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클로킹이 됐으니까요. 근데 여러 차례 90도로 급회전하는 장면 때문에 일반적 항공기는 절대 아닐 거다라고 판단. 그리고 이런 기둥은 기존의 추진 원리와 기술이 분명 다른 부분일 것이다 정도로만 확인됐습니다. 이러다가 이 영상이 좀 길거든요. 자, 2분대입니다. 2분 22초쯤에 가면요. 이 물체가 사라집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분명 물체 자체가요. 특이하게 움직였습니다. 거기다가 시간 2분 22초쯤에는요. 갑자기 배경하고 구분이 안 되면서 사라졌죠. 이걸 보고서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읽으면 클로킹이요. 투명화가 됐거나 아니면 센서 감지 범위를 넘어서는 환경 변화 때문에 안 찍힌 거다. 두 가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해석에 맡길게요. 그 이상하게 움직이는 비행체가 뭐 속도가 한 130km 정도였으니 드론일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야. 외계 비행체일 수도 있어. 결론은 UAP입니다. 정확히 어떤 물체인지는 판단하지 못한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최근까지도요. 계속해서 이상한 물체들이 보고되는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었다. 올라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네 번째 내용을 정리해보면 군사작전 지역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근데 이걸 공통적으로 얘기해보면 좀 신기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다 어디였는 줄 아세요? 미국이 전쟁 중이거나 내전에 참여했던 곳이요. 그런 군사시설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가 진짜인지는 절대 알 수 없어요. 단 최근에 많이 발견됐던 부분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발견되는 내용들은 군사작전하기 위해서 간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그런 것들이 발견되더라. 이 내용이 답니다. 그리고 분명 이상한 물체들이 있습니다. 그건 UAP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결론을 드론으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계 생명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근에는 전쟁 중인 공간에서 많이 있으니요. 근데 저희가 과거부터 늘 했던 얘기가 있죠. UAP에 대한 부분은 외계인도 외계인이지만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면 영공과 관련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의 그 보고서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내용이 조금 신기했습니다. 이게 17페이지 가장 끝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입니다. 이게 웨스턴 US 이벤트라는 명칭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도 이게 말만 적혀 있어가지고 근데 엄청 신빙성이 높다고 적어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만 보세요.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라 2023년 미국 서부 지역에서 이틀에 걸쳐서 발생한 UAP 사건 얘기입니다. 근데 목격자들 전부가 연방정부 소속 직원 7명이고요. 그리고 이 7명이 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 따로 독립적으로 있었는데 보고를 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똑같습니다. 총 4가지 범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첫째, 이게 함선, 모선이라고 하죠. 혹은 군집 드론 형태였다. 모선이 존재하고 무언가가 다른 구체를 쫙 내보내는 느낌? 이걸 드론이라고도 할 수 있대요. 군집 드론일 수도 있다. 단 이런 모습을 목격했다라는 게 7명에게 공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까운 거리에서 거대하게 밝게 빛나는 구체가 정지 상태로 떠 있었다. 7명이 동시에 목격한 겁니다. 다 다른 지역에서요. 그리고 지표면 근처에서 추격전이 있었다.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UAP가 저고도에서도 날아다닌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드론 아니야? 다 우린 드론으로 가니까요. 거의 만물 드론설처럼. 어쨌든 이런 게 가능했다. 여기까지만 저도 읽었을 때는 이거 그냥 드론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네 번째가 좀 특이했습니다. 투명해진다. 그러니까 거대한 투명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반투명한 연 같다고 표현을 해요. 그 7명이.
연 같은 형태로 갑작스럽게 바뀐다. 금속 물체뿐만 아니라 광학적으로 위장이 되더라. 투과성을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UAP의 형태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거 진짜 좀 특이한 부분이, 그래서 아까 앞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봤잖아요. 물론 다른 이유로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근데 7명이 동시에 목격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연처럼 투명하게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좀 특이했습니다. 지구상 기술이거나,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투명 망토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인터넷에 나온 거? 중국에서 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투명한 망토다라고 해야죠. 투명한 거 이렇게 보여주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투과가 되더라고요. 사람만 안 보이고. 그런 기술력이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드론 같은 데에 들어갔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뭔지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총 4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릴리즈 1에 보고됐던 내용, FBI가 계속 그랬다, 각국은 협력해왔다, 그리고 나사가 공개했던 아폴로 우주선, 다 파편 얘기였죠. 그리고 마지막이 최근에 분쟁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자, 여기 어디에서도요, 우린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외계인을 발견했다,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이 공개되자마자요, 하버드 천체물리학자 아비로브 교수 있죠? 그 오umu아무아가 저기다라고 주장했던, 그 우주 함대다라고 했던 그분이 뭘 공개한 거냐라는 입장이에요. 니네 공개한 거 다 한 거 아니지 않냐? 이거 빙산의 일각이다. 물리적 증거 내놔라. 니네 갖고 있지 않냐? 물리적 증거를 내놔야 우리가 그거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뭘 갖다가 넣었냐면 UAP 추락한 거에 대해서 회수한 기록을 공개해라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저도 기대됩니다. 만약 UAP가 추락한 흔적이 있는데 거기에 회수했던 물질 중 만약 지구에 관련된 게 아니라면 그건 분명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 파편을 공개해라 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별로 볼 거 없답니다. 확실합니다. 스모킹 건을 공개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릴리즈 1이요. 대대적으로 어그로를 끌긴 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기사에서도요, UFO 증거를 공개했네라고 언론에서 때렸어요. 저도 그거 읽어보고 진짜 공개됐나 하고 이 문서 다 읽어보고 제가 느낀 거는 그냥 그동안에 있던 내용들이랑 똑같아요. 카더라, 그렇다더라, 누가 봤다더라. 좀 놀라웠던 건 FBI가 오랫동안 진짜 관여돼 있던 게 맞구나. 그리고 미국이 꽤 오랫동안 UFO, UAP에 대해서도 조사했던 게 맞았구나. 뭐 프로젝트 블루보기가 원래 알려졌으니까. 그게 꽤 있었구나. 뭐 이런 정도입니다. 최근까지도 하고 있구나. 전 받아들일 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공개가 되고 나서요, 물론 여론은 정말 안 좋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나뉘었어요. 와, 거봐, UFO 있지. 그 UFO 쪽으로 가시는 분들, 이제 외국 보면. 그리고 그거에 반대로 비판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조금 상태가 안 좋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죠. 저도 뭔지 몰라요. 트럼프가 조금 위험한 상태라서 그 시선을 돌리려고 일부러 이거 지금 오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왜 까는 거냐. 거기에 지금까지 공개한 자료들이요, 그동안 나왔던 거랑 똑같다. 다 흐릿하고 진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날아다니는 거. 이거 그냥 사람들이 미사일이야, 드론이야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 왜 자꾸 그런 것들만 공개하는 거냐 라고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자꾸 UFO 공개 기밀문서 해제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진짜 뭐가 새로 나온 줄 알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안고 진짜 아침부터 방송 전까지 계속 살펴보고 빠르게 지금 라이브 방송을 켜고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면서 신기했던 건 오랫동안 연구했구나. 밤 라자르가 얘기한 건 잘못됐구나. 그 사람 얘기 들으면은 외계인 사체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근데 뭐 케네디 정부 때 얘기했던 거 보면 말도 안 맞고. 그런 부분들. 좀 몰랐던 관심도가 생각보다 꽤 있었던 건 맞구나. 아닌 척 했지만. 뭐 이 정도를 빼고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거든요. 앞으로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릴리즈 2, 3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해요. 제가 이 뒤에 이거와 관련된 2탄, 3탄을 찍게 된다면 오늘 한 얘기가 없을 때 찍겠습니다. 오늘하고 다 읽어볼 거예요. 근데 오늘하고 똑같은 내용대로 가더라, 어디서 뭐가 있어 그랬다더라, 도리어 파편 봤다, 섬광 봤다 이게 아니고 어떤 물체가 직접 찍혔다 이 정도라도 있으면 제가 그걸 가지고 영상을 다시 찍겠습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다 똑같은 얘기 또 할까 봐요. 릴리즈 2에서도 그럴까 봐, 릴리즈 3에서도 그럴까 봐, 그 부분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정확한 팩트는요. 물리적 증거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과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어그로 끄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